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성인인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잖아요. 자, 요즘에 최근 추세를 보면요, 진짜로 미성년자의 나이를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알고 했다고 하면요, 이 기소를 피하기가 진짜로 어렵습니다. 요즘 수사기관의 태도를 보면 작정하고 그냥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서 강제로 만약에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된다는 거 아실 것이고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나이에 따라서 다 처벌이 됩니다. 자, 일단 미성년자 나이가 13세 미만이었다 그러면 성폭력 처벌법 걸리죠. 13세에서 16세 사이였다 그러면 형법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걸립니다. 그리고 16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요, 성관계 이후에 만약에 돈을 줬다 내지는 편의 제공을 했다 이러면 아청법에 따라서 이제 미성년자 성매수로 또 걸려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을 걸기도 합니다. 이거 조금 생소하실 테니까 제가 알려드리면, 자, 우리 아동복지법 17조 금지 행위에 대한 조항을 보면요, 17조 2호에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자,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의 심각성을 아시겠죠? 성폭력 처벌법, 형법, 아청법, 아동복지법까지 자, 여기저기로 지금 다 빠져나갈 구멍들을 막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든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고 있고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진짜 사랑해서 그랬어요, 이거 합의하고 한 거예요 라고 주장하시겠지만 국가에서는 미성년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 잘 안 믿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수사관님들도 어떻게든 이거 송치해서 기소시키겠다 이런 태도기 때문에 16세 미만 의제강간, 16세 이상 돈 줬네 성매수, 16세 이상인데 돈도 안 주고 진짜 사랑했어? 아니야 그래도 너 아동복지법, 이렇게 흘러가면서 진짜 타이트하게 사건을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빠져나갈 방법이 아예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나 성매매 같은 경우에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통해서 빠져나간다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부모님과의 합의를 통해서 실형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저희가 또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동복지법 요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이고 법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아동복지법 17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화면으로도 이거 좀 나가고 있을 텐데 17조 금지 행위라고 해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서 2호를 보잖아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다 이 부분 있잖아요. 자, 여기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됐다면 이 조항을 피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판단 기준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 그리고 성별, 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 가치관 이런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 자, 그리고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이랑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말이 좀 길고 어렵죠. 결국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이런 서로 간의 이제 채팅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부터 해서 교제 기간에 있었던 이제 당사자들 사이의 행동 패턴이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갖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는 했는데 충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 요거 입증한다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 포유에서도 유사한 사건들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2월에 지금 선고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요거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24살의 성인이랑 16살의 미성년자가 교제를 했어요. 당연히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고요. 둘은 서로의 나이 당연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월적 관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가 있었다거나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에도 나 그만하고 싶어 라고 하면 성관계를 또 멈추기도 했어요. 그리고 둘 사이를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했냐면, 자, 이 사건 도의적 비난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가혹행위로 아동복지법상 처벌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성인이 미성년자와 내밀한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정을 배제한 채 아동복지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서 이거 무죄 선고했습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미성년자랑 엮이면 거의 기소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요. 첫 번째 경찰 조사부터 논리 구성을 좀 탄탄하게 해서 성적 학대 행위가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게 중요할 텐데 진짜 이거 법리적이고 조금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뭐 방어기법이나 이런 거를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저희 포유는 과거부터 성범죄 사건 진짜 무수히 많이 처리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자신 있습니다. 형법, 성폭력 처벌법, 아청법, 그리고 아동복지법까지 사안에 따른 증거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저희가 딱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